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힘내시고. 네, 개별법 오늘 이제 첫 교시인데, 개별법이 이제 저희 시험에 이제 주된 시험 범위가 됩니다. 개별법에서는 이제 세 가지 법률을 배우게 되는데, 세 가지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법 배웠던 거 복습 잠깐 하고,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는 시험 과목이,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요 세 가지 법이 됩니다. 법이 되고요. 시험의 출제를 보면 40%, 30%, 30%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경향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해야 되는 양을 보면 여기가 70, 여기가 15, 여기가 한 15 정도, 물론 10, 80 이렇게 둬도 될 정도로 토지보상법 내용 자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보상법이 연역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법리가 탄탄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쟁점, 관련된 판례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더라도 토지보상법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고, 나머지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법은 비중이 적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토지보상법이 생각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험에서는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이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보상법,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법에 대한 출제 비중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30, 30 정도로 출제가 되죠. 우리가 전체 문제가 4문제입니다. 문제 4문제인데 물음으로 치면은 물음이 3개, 2개 또는 뭐 이렇게 이게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40점, 30점, 20점, 10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토지보상법을, 그 다음에 여기는 감정평가법을, 여기는 부동산 공시법을 이렇게 출제가 되든지 아니면 이걸 바꿔서 출제되든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짜여져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갈 건데, 이것도 역시 절차, 기본적인 체계를 잡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죠. 그 전에 이제 행정법 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정법에서 저희가 이제 진도를 여러 가지가 나갔지만 기본적인 이제 틀을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잡았던 거는 뭐냐면, 행정법은 행정작용과 구제를 묻는 그런 과목이고, 결국에 포인트는 행정구제에 있습니다. 출제자는, 교수님은 행정법은 민사와 다른 독특한 또는 고유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이 권리구제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기본 과목으로 하는 고시시험에서는 전부 다 이 행정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물어보는데, 이 행정구제를 알려면 행정작용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행정작용은 저희가 행정입법,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다음 행정작용에서 우리 절차 이런 것도 배웠고, 또는 실효성 확보수단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이 구제에 이걸 적용해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처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입해 보면 행정행위는 처분이라고 했죠. 물론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지만 그딴 거는 버리고 행정행위는 처분이다라고 놓고 보면, 행정구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제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분이면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은 됐고 돈으로 다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은 세 가지가 있죠. 처분이면 이의 신청으로 다툴 수가 있고 행심이 있고 행소가 있습니다. 돈으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실보상이고 하나는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뭐 국가배상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처분으로 다투는 거는 이의신청, 행심, 행소인데 행정심판은 취, 무의 세 가지가 있고 행정소송은 뭐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는 취, 무, 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작용이 적법하면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위법하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 틀이 되겠죠. 그리고 이 권리구제에서는 기본적인 권리구제 수단 기준이 되는 게 취소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취소소송은 또 다른 체계를 하나 더 우리가 기본을 잡았었는데 취소소송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절차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소가 적법하냐, 그 다음에 하나는 본안 판단이 되는 거죠. 소가 적법하냐라고 하는 거는 소송의 요건은 대원기피 관전소라고 하는 그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할 때 배우셨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대상적격이라 그랬고 대상적격은 처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즉 취소소송에서 대상적격을 판단한다는 거는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처분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니까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송의 대상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각하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본안으로 들어왔다. 소송 요건을 갖춰서 본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위법하다. 그러면 승소,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고 아니다 라고 하면 기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판결의 이름이 각하, 인용, 기각이라는 단어를 보고 각하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고 소송 요건에서 아웃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용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소도 적법하고 본안에서도 이겼네. 그 다음에 기각이라면 소송 요건은 갖췄는데 대상이 위법하지는 않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기각 안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사정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인 논리를 알아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정계획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고유한 법리가 있습니다. 그걸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지만 뭐 계획, 재량 이런 단어도 배웠고 형량, 명령 이런 단어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걸 알면 소송의 대상이 행정계획이다. 그럼 여기서는 대상적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행정계획에서 배웠던 형량명령, 계획, 재량 이런 걸 가지고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만약에 소송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것이 재량행위냐, 뭐 기속행위냐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처분이 재량행위다. 그러면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재량의 일탈남용. 그 다음에 기속행위다. 그러면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우리가 배웠던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뭐 이런 등등의 일반 원칙을 적용해서 위법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행정법 할 때 이게 이제 기본 틀인 거죠. 이게 기본 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행정법 할 때는 매번 이렇게 복습을 했지만 또 개별법 하면서도 복습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은 알거든요. 복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복습을 강제로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요거를 그냥 이제 천천히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시다가 어느 순간은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 보십시오. 한 10분 정도 이제 공부 안 될 때 또는
잠을 자고 싶다. 그럴 때는 펜을 꺼내서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매끄럽게 내가 쓰면서 스스로 정리를 했다.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처분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손해배면, 위법하면 이거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내 스스로 나에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이니까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입법에는 뭐 종류가 뭐냐, 실질과 형식이 다를 때는 뭐냐, 이런 세세한 것들의 쟁점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살들을 여기에 얹어가지고 더 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쭉 끝까지 단순 암기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나도 힘들고 정리도 잘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기본 틀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내 스스로 이해한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 행정입법에 내가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행정입법에 내가 빵꾸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1페이지부터 달달 외우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체계를 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암기로 나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 말씀드리고, 개별법에 들어왔으니까 개별법과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개별법에서는 그 개별법의 고유한 법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외우고, 행정법에 접목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개별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처분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개별법에 나오는 처분은 채 10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개별법 쭉 배울 때 어떤 처분이 그 내용 중에 요 행위는 처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그 교과서에 이놈의 법적 성질은 처분이다 라는 걸 딱 봤다면 행정법에서 배웠던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행위를 개별법에서 배웠다. 근데 여기에 법적 성질이 개념이 뭐뭐고 법적 성질이 처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A는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놈이 위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구나. 이놈이 적법하면 손실보상도 청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체계를 안 잡고 개별법을 배우면 개별법에서 나온 여러 용어들이 전부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섭니다. 근데 개별법에서도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떠올리셔가지고 조금 더 익숙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처분이다 또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하면서 좀 공부를 또는 복습을 또는 내 스스로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은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